캄보디아는 풍부한 역사와 생동감 넘치는 문화로 유명한 나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놀랍고 특이한 규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여성은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타는 것이 금지되었고 분홍색 의상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려는 갈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들은 캄보디아의 평등과 개인 자유를 향한 길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법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밝혀내고 그 문화적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여성의 야간 근무 금지. 여러분은 캄보디아 법이 여성의 야간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와 클럽 같은 특정 산업에서 여성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은 항상 엄격하게 시행되진 않지만 여성의 안전을 성평등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캄보디아의 노동법에 따르면 야간 근무는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규 급여보다 30% 더 받으며 이 시간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 급여의 2배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야간 근무자에게 교통편 또는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야간 근무를 금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법들은 성평등 원칙에 맞춰 폐지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법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여성 야간 근무법과 오토바이 탑승 제한은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성평등을 수용하려는 갈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2. 여성의 오토바이 가로막고 타기 금지. 캄보디아에서는 한때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겸손에 대한 문화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규칙은 지금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발전하는 전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오늘날 많은 캄보디아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타며 오래된 규범에 도전하고 성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놈펜에서는 모토걸 투어와 같은 회사들이 여성 가이드를 고용하여 자신감 있게 오토바이 투어를 이끌고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며 성평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엠레아프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차지했던 툭툭 운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이 차량을 운전하며 장벽을 허물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3. 처바스레이 코드. 여러분은 처바스레이, 즉 여성의 코드라는 전통적인 캄보디아 여성 행동 강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텍스트는 시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세기 동안 전해져 오다가 16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강령은 여성들의 복종, 겸손, 가정 내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처바스레이는 캄보디아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일을 가르쳤고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부드러운 말투, 존경, 남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며 세대에 걸쳐 여성들에게 부과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처바스레이는 성불평등을 조장하고 여성들을 복종적인 역할로 제한하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용 문화를 지속시키고 여성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캄보디아 교육부는 이 강령을 2007년에 필수 교육과정에서 제외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축약된 버전이 가르쳐지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처바스레이를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는 캄보디아가 전통에 대한 존중과 여성의 권리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현대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분홍색 옷을 입는 것 금지.
캄보디아에서는 한때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분홍색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분홍색이 여성만을 위한 색깔이라는 문화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유효할까요? 전통적으로 분홍색을 포함한 화려한 색상은 캄보디아의 의복, 크라마와 삼폴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축제와 의식, 일상생활에서 착용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남성의 패션에서 분홍색이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프놈펜과 시엠레아프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가 변화했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분홍색 셔츠, 넥타이 또는 액세서리를 문제없이 착용하며 개성과 포용성의 넓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문화에서는 색상을 특정 성별과 연관짓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규범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의복 색상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며 구식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캄보디아가 남성이 분홍색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서 도발적인 복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문화 보존과 개인 자유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공공장소에서 도발적인 복장 금지. 캄보디아는 공공의복에서 겸손함을 강하게 강조하며 특히 사원이나 탑 근처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이러한 규범은 이 나라의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반영합니다. 2020년에 캄보디아 정부는 공공질서법을 초안하여 지나치게 노출된 의복에 대한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엄성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여성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희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이 법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겸손한 복장은 여전히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장소에 들어갈 때 어깨와 무릎을 가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6. 정부 사무소에서 음주 금지. 캄보디아에서는 정부 사무소에서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전문성과 공공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까요? 음주는 판단력과 조정을 저하시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직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캄보디아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규율과 청렴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한 직원들은 경고에서부터 정직이나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접근 방식은 정부 기관에 대한 공공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7. 캄보디아에서 스님 의자에 앉지 않기. 이 나라에서 스님의 자리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엄격히 스님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평신도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매우 무례하게 여겨집니다. 스님들은 종종 높은 플랫폼에 앉거나 접힌 담요를 사용하여 그들의 신성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스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평신도가 다리를 구부리고 발을 뒤로 접어 앉는 것이 관례입니다. 발을 스님이나 종교적 물체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또한 앉아있는 스님과 대화할 때는 자신도 앉아야 하며 머리가 스님의 머리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존경의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캄보디아 사회에서 스님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문화에서 이러한 관습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독특한 삶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함께 나누어요. 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캄보디아에서는 핸즈프리 장치 없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201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조항 제6항은
운전자가 핸즈프리 장치가 없으면 전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경량 차량 운전자는 약 $30의 벌금을 내야 하고 중량 차량 운전자는 약 $56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2020년 다서벌의 도로 안전 개혁의 일환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 규칙이 필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사고를 4배 더 가능하게 만들고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고 위험을 23배 증가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캄보디아는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9. 정부 건물 촬영 금지. 캄보디아에서는 특정 정부 건물을 촬영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궁이나 국회의사당과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는 일반적으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군사시설, 경찰서 또는 기타 민감한 장소의 사진을 찍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체포, 기소 또는 심지어 투옥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항상 촬영 제한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민감한 장소에서 무단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문화적 규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건물을 촬영하는 것이 감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라에서 현지인을 위한 도박을 금지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카지노가 번창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10. 비정부 공무원에 대한 도박 금지. 1996년부터 캄보디아 법은 현지인의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독과 재정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차도 예외가 아니며 모든 사람과 동일한 금지를 적용받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허가된 카지노는 국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카지노가 국경 근처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지인에게 도박 위험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70개 이상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달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1. 외국인의 정부기관 직위 보유 금지. 캄보디아 헌법과 공무원 일반 규정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공공서비스 직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외국인의 정부 업무에 대한 영향과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시민에게만 남김으로써 캄보디아는 민감한 의사결정 과정과 중요한 정보가 국가의 복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에 의해 통제되도록 보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외국인은 공식 정부 역할에서 제외되지만 대안적인 경로를 통해 캄보디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전문가들은 종종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여 자문이나 기술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양자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역할은 엄격히 자문 역할에 국한되어 있으며 공식 정부 공무원의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정책이 국가 단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글로벌 전문성의 기회를 제안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 새해 물총 사용 금지. 캄보디아의 크메르 새해는 매년 4월 중순에 열리는 가장 생동감 넘치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축제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축제에는 축복을 위해 물을 뿌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 전통은 화려한 물총을 사용한 물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축제에서 정부가 물총 사용을 금지한 놀라운 소식을 들으셨나요? 훈센 총리는 물총 사건으로 인해 영국 관광객이 부상을 입은 후 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겉보기에는 무해한 활동이 특히 혼잡한 지역이나 바쁜 도로에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프놈펜에서 공식 지침으로 이어졌으며 당국은 물싸움을 금지하고 사람들에게 전통 게임에 집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학교들도 이 문화적 재설정에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물총이나 색깔 있는 가루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활동을 무질서하고 전통 크메르 관습과 관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캄보디아 유산의 본질을 반영하는 전통 게임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금지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지자들은 사고를 줄이고 축제의 신성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것이 크메르 새해의 즐거움과 현대적 표현을 제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3. 도시 지역에서 코끼리 타기 금지. 여러분은 캄보디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 와트 사원 단지에서 코끼리 타기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9년 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관리되는 이 지역을 관장하는 앞사라 당국은 이 라이드를 2020년 초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동물복지 문제와 2016년에 발생한 과로한 코끼리 사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승마에 사용되었던 코끼리들은 보스톰 커뮤니티 숲으로 이주되어 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코끼리의 학대와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관행을 끝내고 윤리적 관광을 촉진하며 아시아 코끼리 보존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혼합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를 이 장엄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진보적인 조치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사회와 사업체는 코끼리 타기가 인기 있는 관광 활동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앙코르 와트에서 코끼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해변의 매력을 보존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했는지 주목해보세요. 허가 없이 해변에서 제품 판매 금지. 즈과 시하누크빌과 같은 해안 지방에선 해변 판매 활동이 질서 있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지방 또는 시청에서 발급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방문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캄보디아 해변의 자연미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듀에서는 2020년부터 해변 지역을 국제 관광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단 가판대는 제거되었고 판매자들은 적절한 허가의 필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2019년 시아누크빌 당국은 해변을 따라 40개 이상의 매장 건설을 허용하여 관광을 증진하고 판매자들을 위한 정리된 공간을 제공하는 보다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면 무규제 판매는 쓰레기, 혼잡 및 해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시행함으로써 당국은 해변을 보호하고 판매자들이 수수료와 세금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 캄보디아 정부 직원에게 직접 팁 주기 금지. 2010년에 제정된 캄보디아 반부패법에 따르면 공공직원은 그들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이나 팁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 제33조항은 공공직원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팁, 선물 또는 어떤 혜택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직원에게 직접 팁을 주는 것은 뇌물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이는 편향된 의사결정을 초래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팁을 금지함으로써 캄보디아는 정부 서비스가 편파 없이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단위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에서 정직 또는 해고까지 다양합니다. 시민들은 정부 직원의 팁 요구나 수락 사례를 반부패 단위에 신고하도록 권장하여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팁을 주는 것은 많은 문화에서 감사의 표시로 일반적이지만 캄보디아에서는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가 이 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경로를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공공서비스의 청렴성을 촉진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6. 정부를 비판하는 책 판매 금지.
캄보디아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는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캄보디아 형법과 2018년에 도입된 왕실 모독법은 왕실에 대한 모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왕실에 대한 존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7년 주요 독립신문인 캄보디아 데일리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세금 청구서를 받은 후 폐간되었습니다. 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줄이는 신문 및 라디오 방송국의 폐쇄로 이어진 전환점이었습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언론인, 작가 및 심지어 서점 주인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주제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환경이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고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비판적인 문학의 가용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7. 왕의 생일에 자전거 여행 금지. 캄보디아의 왕 생일 축제 동안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없지만 일시적인 제한으로 도시 지역을 탐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국가적 휴일은 매년 5월 14일에 노로돔 시아모니 왕을 기리며 프놈펜에서의 퍼레이드, 문화 공연 및 공공 집회로 기념됩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왕궁이나 주요 대로와 같은 행사 장소 근처의 도로가 종종 폐쇄되거나 제한되어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대규모 인파를 수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해를 피하기 위해 당국은 여행 전에 도로 폐쇄 및 이벤트 일정에 대한 지역 발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주요 도로가 폐쇄된 경우 보조도로나 지정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잡한 지역에서 경계를 유지하고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축제 동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8. 거리나 인도에서 잠자는 것 금지. 캄보디아에는 거리에서 잠자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 법률은 없지만 프놈펜과 시엠레아프와 같은 도시의 지방 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단념시키고 있습니다. 이 관행은 종종 공공질서 유지, 관광 촉진 및 도시 안전 보장을 위한 작업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지방정부는 때때로 거리에서 개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때로는 임시 대피소를 제공하거나 지정된 지역으로 안내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숙자 문제를 관리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거리 거주자에 대한 대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구금이나 이전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은 혼합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지자들은 공공공간을 정리함으로써 청결과 안전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평가들은 노숙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통해 실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 허가 없이 인도에서 파티를 열지 마세요. 캄보디아에서는 공식 허가 없이 인도에서 파티나 행사를 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도는 보행자, 나무 및 공공이익을 위한 시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인 이벤트, 즉 파티나 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보행자 흐름을 방해하고 공공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놈펜 시청은 개인 침해로부터 인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인도가 공공재산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공고를 발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무단 사용은 이벤트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선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넓은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 접근성과 도시 활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공공간에서 개인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0. 동성관계 인정. 캄보디아에서는 동성결혼이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관계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캄보디아 헌법은 결혼을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결합으로 정의하며 결혼 및 가족법은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을 위한 일부 인정을 제공하기 위해 캄보디아는 가족관계 선언을 도입했습니다. 이 등록 프로그램은 커플이 법적 배우자와 유사한 특정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제한된 법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2021년까지 이 이니셔티브는 20개 주의 68개 코이엠에서 시행되었으며 26상이 등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캄보디아 왕실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로돔 시아모니 왕과 그의 고 노로돔 시아누크 왕은 LGBTQ+ 커플에게 결혼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023년 정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더 큰 평등을 향한 잠재적인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국가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